팟캐스트 른당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창조적 팟캐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팟캐 뉴스는요. 개인 방송 한 해 9,000개 인기 팟캐스트의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SBS에서 10월 17일 날 나온 뉴스고요. 우리나라에 본격 도입된 지는 5년째인데 한 해 9,000개 가까운 개인 방송이 만들어져 가히 열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EJ의 녹음이 시작되면요. 해당 평균 청취자가 150만 명이 넘고요. 150만 명. 엄청나죠. 부럽다. 방송 3년 만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애청자분들은 돈을 모아서 녹음실도 마련해 주시고 진행자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동영의 팟캐스트 EJ에서 이동영 씨는 금방 입소문이 퍼지고 충성도가 상당히 강해졌다. 여기는 조합까지 만들었잖아. 안가. 안가에다가 아, 넣고. 진짜 부럽더라고요. 이 팟캐스트는 현재 스포츠, 교육, 코미디 등으로 소재가 다양해지고 있고요. 팟캐스트계는 좀 다양해지고 있지.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코미디 부분으로 제일 지금 유명한 게 최욱의 팟캐스트 네. 불금쇼. 이분 진짜 재밌어. 그래서 저도 이거 자주 듣는데 최욱 씨는 긍정적이고 이 팟캐스트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규 팟캐스트의 80%는 보통 6개월 안에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야, 우리 파트 땅이 지금 딱 6개월째야. 야, 딱 그러면 6개월째야.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우린 좀 더 가는 건가? 우리 지금 다시 모르겠어. 모였잖아요. 됐지 뭐. 다시 모였는데 잘 모르겠네. 어쨌든 나는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끝날 때는 반드시 고별 방송을 할 거야. 고별 방송을 하고 끝낼 거야. 자, 이게- 이번에 고별 방송 안 했으니까 일단은 가는 걸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 팟캐스트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 분들은 그런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수용자들이 그만큼 능동적으로 선택한 매체다. 그렇지. 내가 원하는 어떤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언제든 팟캐스트는 청취자들이 쉽게 떠날 수 있는 그런 매체다. 그렇지.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열성 팬 이런 것들이 인기 팟캐스트의 공통점이라는 뉴스였습니다. 우리 또 새로운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공감하는 열성 팬이 별로 없어, 그렇지? 참 딜레마인 것도 있어요. 우리가 소개하는 게 어느 정도 대중성을 가진 부분으로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가끔 듣는 얘기들이 딴지 안에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근데 기본적으로 딴지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 시작을 한 거라 그런 딜레마가 있긴 하지만 계속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가면서 확장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어떻게 바로 나겠어. 그렇지. 그래서 여기 소속감 느끼기 힘들어. 아 그래? 그렇지. 여기 있는 음. 아저씨들은 전부 딴지 속에서 놀다가 컸고. 난 아닌데. 얘 탈퇴도 한번 했는데. 그러게. 그러고 보니까 흑화 민경주 흑화가 무슨 얘기예요? 夸. 흑화. 흑화. 夸한다. 나는 무슨 얘기인가 했어. 시끄럽게 된다고 테드처럼. 아유 아재요. 안 써요. 점점 아재가 되는 거 같은데 전에는 잘 따라가는데. 간내간이랑 아재지요. 네. 다음 노인네가 뉴스. 돼가고 있지. 겹쳐보자. 아싸. 우리 빼. 다음 뉴스입니다. 야당 일각 탄핵 하야 언급. 지도부 무책임 발언이 진화되고 있다고 10월 26일 날 연합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야당 쪽에서 일부 원외 인사들은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언급이 나오고 있는 등 공세가 한층 격해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도부는 탄핵이나 하야 등 급진적 목소리에는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진화에 나서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상대적으로 그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으신 문재인 그 전 대표나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되게 요즘에 강경 발언을 하고 있어서 오늘자로 추미애 대표도 좀 네. 강하게 나왔고. 박원순 네. 씨도 그러고 있고. 네. 그 박원순 시장님도 촛불 시위를 지원하겠다고 대선 안 말씀을 나가도 해주셔서 좋다. 네. 그런 거 하겠지. 약간 조금 더 이 기사가 나왔을 때보다 조금 더 강경 일본도로 가는 그런 건 좀 있어요. 이 상대적으로 그 내부에서 대안 제시도 이어졌는데 그 중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이거 기사에 보니까 당내 그 최순실 게이트 편파 기소 대책위에서는
팟캐스트 참여, 국민 필리버스터 등 활발히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이제 한번 그렇죠. 진행을 했었어요. 국회 앞에서. 그거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마 이렇게 네. 돌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요즘에 더민주 그 당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긴 하나 봐요. 이제서야 조금씩 이게 이 팟캐스트를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 무기로 삼는다는 이게 되게 눈에 그 전까지만 해도 왠지 SNS나 팟캐스트가 계속 무시되고 있다는 느낌, 일부 의원들만 그걸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당 내부에서 그런 거를 좀 더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걸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에서 이제 또 보이는 게 다음 뉴스가 더민주 공식 팟캐스트 시즌 3 새 이름과 진행자에서 10월 13일 날 팩트TV에서 나오는데요. 더민주 디지털 미디어국은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 1, 2에 이어 팟캐스트 시즌 3를 맞아 새로운 명칭과 방송을 진행할 진행자를 19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금 그럼 공모는 끝났겠네요. 아마 이제 그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아직 발표는 안 됐다고요? 그래서 관계자는 당 차원의 팟캐스트 제작은 디지털 소통위원회의 모바일 퍼스트 전략 중의 하나라면서 팟캐스트가 모바일 환경에 가장 최적화된 콘텐츠라는 점에 착안했다. 어쨌든 내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NS나 팟캐스트에 대해서 저변을 넓히고 있다는 거. 이게 아마 이 최순실 사태 이후로도 네. 점점 더 그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로 있을 것 같아. 이제 저희도 대선을 그러니까 저희라고 하긴 그렇고 이 야당에서도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이 돼서 아마 그런 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나 봐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슝. 팟캐스트 듣는다 해야지.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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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 팟캐스트. 팟캐스트 듣는다. 땅. 당. 다시 들어볼까? 다음 코너는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재미없었어. 왜요? 어떤 거요? 어떤 거요? 네가 말 많이 하면서 재미없었어. 내가 말 많이 하면. 다음 코너는 원래 DK가 참석을 못하게 돼서 저희가 특집 코너를 하나 마련했는데 이번 특집은 왔어 근데 왔어. 근데 준비된 게 없어서 그냥 만들었던 거 그냥 밀고 나가야 돼. 네, 이번 특집은 자기반성 특집입니다. 네, 자기반성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뉴스에도 한번 언급이 되는데 팟캐스트는 듣는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그 팟캐스트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팟캐스트가 어디까지나 미디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인이 수용을 하고 있었다는 뜻인데 최근에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최근 회차, 지금은 최근 회차가 아닌데 거기서 오프닝 할 때 일본 내 근친 살인에 대해서 그걸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오프닝을 할 때 의도적으로 그 법륜스님의 증문즉설이라는 팟캐스트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종교적 상담을 한 내용을 거기다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법륜스님이 이제 잘못을 했다, 잘못을 안 했다, 뭐 약간 그런 식의 여론이 발생을 했는데 만약에 이런 사례를 생각해 봤을 때 팟캐스트가 정말 미디어인가? 미디어면은 거기 책임과 한계는 어디까지고 개인이 이를 수용할 때 어떤 바람직한 자세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저희가 논지를 정했습니다. 또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재미가 없어지고 있네요. 간단하게 법륜 스님 문제가 됐던 법륜 스님의 이야기를 뭐 몇 줄로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아버지한테 당한 거죠. 그래서 되게 힘들어했어요. 결혼도 남자도 못 만나고 네. 그랬는데 법륜 스님이 한 이야기는 그렇게 안고 가기만 하면은 너가 네. 힘들 뿐이니까라고 네. 했으면 거기서 끝났으면 보통 이제 상담인데 거기서 법륜 스님이 한 번 더 가셔가지고 부모님께 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뭐 하루에 네. 108배를 하고 뭐 이런 네. 이야기까지 너무 전개가 돼버린 거죠. 네. 그것이 그 알실에서는 진짜 크게 비판의 대상이 됐죠. 비판의 대상이 됐죠. 폭탄을 맞았죠. 그 알실 안에서는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알실 뒤에서 나온 내용은 일본 내에서 친족 살인에 대해서 그게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분도 아버지한테 당해서 아기까지 셋을 놓고 살다가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삶이라는 걸 조금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만난 사람하고 이제 다시 새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집착이 강한 이상한 아버지가 반발을 해서 딸이
아버지를 죽이게 되는 거지. 네. 그렇게 전개가 됐죠. 그런 사연인데 엄연히 말하자면 사실 약간의 그 법륜스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때문에 나는 그게 약간 악의적 편집이라고 봐요. 약간 다소의 악의적 편집이라고 보고 일단 뭐 천천히 얘기할 거지만 만약에 법륜스님이 그렇게 비판을 받을 대상이었나 그것도 좀 의문을 가지게 되고 저희는 이번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어떤 일변도로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거는 대본이나 따로 이렇게 상이한 내용 없이 그냥 쭉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혹시 뭐 개인적으로 이 사례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신? 할 얘기 있어?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고 어땠는지. 난 그 얘기 그러면 어떻으면? 일단은 다들 생각하는 사이 준비해 온 거 정리하는 사이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은 팟캐스트에 거기를 또 진행하고 만드는 사람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네.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일단 먼저 팟캐스트가 미디어냐 아니냐.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 진행하는 사람이 공인이라면 뭔가에 말했을 때 문제가 있겠지만 공인은 사실 그거잖아. 공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네. 공인이라고 하는 네. 거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책임은 또 어디까지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린 또 팟캐스트 진행하면서 듣기 싫으면 듣지 말던가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시간을 내서 들었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또 법륜스님은 공인하고 다르게 성직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조금 더 조심은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 나는 팟캐스트도 그냥 막 쏘고 선택해서 듣고 안 듣고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그 책임의 그 수준은 낮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송을 듣는 일부러 골라줘서 전파를 받았고 시간을 할애한 사람한테 일말의 책임은 그건 져야 된다고 보고 특히 또 법륜스님은 또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을 수는 없다. 다만 그분은 워낙 많은 말을 쏟아내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아실에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그 아실은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본 거야. 네. 달을 원래 이분은 그걸 할 때 상담을 할 때 그 질문자의 의도를 되게 깊이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지 바로 말한 거에 대한 질문을 답을 주는 스타일이 아니시거든. 맞아요. 이 사람은 그때 그 피해자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죄책감이나 힘든 것들을 걷어내고 움직일 수 있을까 그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것 말고 단어 하나하나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게 너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그 자기의 위치 그리고 이것 또한 뭐 정규 미디어는 아니지만 사람들의 시간과 전파를 소모시키는 그런 컨텐츠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좀 있는 거 아닌가. 조심을 조금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 난 그렇게 생각.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팟캐스트가 미디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그 어떤 지점은 그게 소비되고 있는 규모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 팟캐스트를 하나 내는데 그 팟캐스트가 100명이 들어요. 그럼 그 팟캐스트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 팟캐스트가 만약에 10만 명이 듣고 150만 명이 들으면은 그 팟캐스트는 공적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예. 이미 규모로서 그렇게 많이 퍼져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면 그거는 이제 미디어로서 그거를 받아야죠. 미디어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법률스님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벗어나는 데에다가 초점을 맞춘 종교적인 상담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수많은 사례가 다 그렇듯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보다 이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상담을 한 거라서 저는 그 상담이 100%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리고 그 아실이 좀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에 안 드는 점은 딱히 대안이 없어요.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만약에 법률스님이 그 거기서도 한번 언급됐던 내용인데 대통령 선거 직전인가에 했던 얘기를 꺼집어 와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안철수가 나가서 뭐 후보 단일을 했어야 된다. 그거를 듣고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틀린 얘기인가 과연? 그건 그 사람의 그냥 생각일 수 있는데 그게 공격을 받을 내용인가? 저는 그것도 약간 갸웃거려지고요. 물론 화법에 있어서 당시에 그 상담이
좋은 상담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좋은 상담은 아니에요. 좋은 상담은 아닌데 반대로 틀린 상담도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상담 쪽에 대해서 저기 경추님이 한번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DK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가? 청춘이는 요걸 좀 마무리를 그러니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 방송 그 알실에서 나온 법륜스님 그 사설 방송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설 듣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는 그 영화 굿윌 헌팅 있잖아요. 거기도 이 사연하고 비슷한 그 사연을 가진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영화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딱 한마디를 해줘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네 탓이 아니야. 계속 그 얘기를 반복을 해줘요. 그래서 결국에 그 주인공이 그 얘기를 듣고 울게 되거든요. 저는 법륜스님 그 사설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영화에서 내가 봤던 그래서 치유가 됐던 그런 남자 주인공이 가졌던 그 당시 그 영화에서 표현된 마음 상태, 감정 상태가 그 사설을 듣고 내가 만약에 성폭력 똑같은 일을 당한 피해자라면 그런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사안을 두고 한 가지 내 생각만 가지고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재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더 많이 저도 이제 진실을 알고 싶으면 더 많이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어차피 결국에는 내 생각일 거고 그래서 법륜스님 그 문제는 조금 지금은 일단은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 좀 더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팟캐스트 미디어 책임론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팟캐스트가 지금 미디어로서의 책임론만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잖아요. 우리 해적 방송이라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팟캐스트가 이런 책임론까지 가게 된 건 지금 공적 미디어 시스템이 거의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거기부터 먼저 이렇게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팟캐스트가 미디어로서의 책임론을 져야 되냐 그 범위가 어디냐를 정해야 될 것 같고 일단 공적인 미디어 시스템을 먼저 정상화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걸 따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요새 하도 이상하니까 내 평생 처음으로 지금 JTBC 뉴스룸 보고 있는데 네, 평생 이런 일 없을 줄 알았거든요. 지금 평상시에 저는 공중파 거의 안 봐요. 쇼 프로그램이고 예능이고 다 안 봐요. 다 무조건 안 보고 나중에 컴퓨터로 보는데 저 같은 사람이 저는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원래 있었던 사회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좀 돌려놓고 그러고 나서 팟캐스트 책임론을 물론 따져야 되겠지만 언젠가는 질병을 먼저 치료를 하고 증상을 갖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증상을 치료해놓고 질병은 좀 뭔가 거부하는 그런 이상한 풍토가 지금 생긴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은 그래요. 먼저 공공 미디어 시스템부터 정상화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팟캐스트 책임론을 논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 이치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사실은 이 얘기를 먼저 꺼낸 게 저거든요. 제가 저 테드하고 개인적으로 있던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판트땅에서 이런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여기에서 법륜 스님의 증언즉설 들어보세요. 아하하하 하고 내가 소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아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실 부안해동의 왕이거든요. 제가 되게 팔랑거리거든요. 근데 그 알을 듣고 나서 갑자기 딱 다다다다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증언즉설을 들으면서도 그분이 거기에도 나오셨었단 말이에요. 그 상담을 그 사설로 보내셨던 분이 근데 그분이 나왔을 때도 거의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느꼈던 요만한 불편함이 그 말을 들으면서 폭발해버린 거죠. 제 경우에는. 그래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생각이 좌지우지 되는가 내가 어느샌가. 그러니까 별로 크게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세상이 이상해졌네 했던 게 노 대통령 탄핵되었고 그때부터 TV도 달라지고 이명박 들어서면서 많은 게 달라져서 그때부터는 매일매일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내가 판단하기에 더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자. 근데 그러려면 내가
시간도 많이 들고 음. 막 늘 나를 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맨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뭘 이렇게 이걸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럴 때쯤에 낙곰수가 나왔고 근데 감탄을 하게 된 거죠. 팟캐스트라는 게. 그리고 내가 막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봤자 그 사람들이 튀어주는 그런 뭐랄까 정보라던가 식견이라든가 그런 걸 못 쫓아가는 거니까 그걸 나보다 몇십 년씩 더 많이 해온 사람들이니까 그것 때문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UMC도 한 번씩 감탄할 때가 있거든요. 아 얘는 나랑 같은 일을 보면서도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듣고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게 겹쳐져서 내 안에서는 되게 큰 뭐랄까 존재? 큰 오피니언 리더가 돼버린 거야. 내가 좋아하는 팟캐스트 진행자들은. 그래서 그냥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겪으면서 또 자기 반성을 또 혼자 하면서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난 너무 쉽게만 살려 그러는 것 같은데 벌리고 있으면 누가 집어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자기 반성의 결과는 어때요? 자기 반성의 결과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전에도 매일의 이슈에. 뭐 우리 방송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너무 막 나가는 건가? 뭐. 일단 공무원을 퇴직하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고민해 봅시다. 네, 그렇게 자기 반성을 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막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 그거를 다시 찾기에는 내 이제 예전보다 너무 많이 늙었고 사는 게 더 바쁘고 그래서 이러다가는 그냥 내 뇌 속에 행복한 나라로 도망쳐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내 성향상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나는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게 사람들이 다 그런 비슷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떤 편향적인 그냥 사고가 굳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편하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갖고 하면은 그게 내가 편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그래서 그걸 다 안 하려고 이제. 다 놓고 도망가려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최근에 자백을 봤는데 그 자백에서 GV를 같이 나왔던 그 김의성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검사들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자기가 선택한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어느 순간은 분명히 자기가 한 일들이 틀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꺾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왜냐하면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서는 자기 부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에서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계속 자기를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쪽으로 쏠려지는 거를 그거는 아까도 미디어 책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지만 미디어도 미디어의 책임이 있고 어떤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심지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도 그게 진실이라는 것도 사실 내가 받아들이는 창구로 인해서 접한 정보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있는 뭐 김어준이나 뭐 김재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누가? 너클. 아 그래 너클 형 뭐 그 약간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봤을 때 뜨악한 행동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정말 내가 받을 충격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클 것 같거든요. 만약에 주진우나 뭐 내가 정말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계속 그런 것들을 경계를 해야지 내가 매몰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어쨌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경계나 분석은 계속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힘든 일이긴 하지만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뭐랄까 우매한 절대 다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솔직히 그래요. 그 깨어 있는다는 게 말만 그렇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굉장히 피곤한 일.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뭐 집회 나와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런 정보를 판독하고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근데
우린 생산하는 사람이잖아. 그 입장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음. 이제 많고 못 하는 거야? 아니, 자지고지 못 하는 거야? 그거는 별도의 문제고 그거랑 상관없잖아. 어,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편할 수도 있고 내가 분석을 하는 게 피곤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그때그때의 상황이고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런 스탠스도 취할 수도 있고 저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계속 그런 노력이 좀 경주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쯤에서 우리 상담 심리 아이고. 근데 전- 지금 전문가도 아니고. 예비가 상담사. 철수를 딱 해야 될 시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철수하고 그 마저 얘기를 듣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응. 계속 있는 것보다 지금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경춘이 괜히 얘기가 무리해서 힘들어지는 것보다 시간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 경춘이 얘기가 재밌을 거야. 아유, 경춘이 한판 싸워. 어디 갔어요? 옆에 앉아. 옆에 앉아. 내 옆에서 얘기해. 자, 우리 뭐 했지 여태까지? 좀 쉬었고요. 잠깐 끊었다 다시 이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아브락사스가 막차 시간이 돼서 네. 또 장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잠깐 떠났습니다. 잠깐이 세종시로 아니고. 가시죠? 안녕. 네. 안녕. 빠염. 그 마저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주제에 대해서 일단 앞부분에 그 상담 심리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경추님이 또 상담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어떤 맥을 좀 짚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잔뜩 기대하고 있어. 근데 사실은 이거 주제 받고 이게 우리 테드 손실님이 상담 심리학적 접근을 부탁을 했지만 되게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말해봤자 재미도 없고. 재미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좀 깊이가 없는 식자라서. 그러니까 제가 상담 일을 하면서 그냥 느끼는 그냥 상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뭐 제가 뭔데 뭐 상담 심리학적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사실은 돈의 노예예요. 많이 도와주세요. 찌질대고 있죠 지금. 네, 이거. 그래서 그냥 제 전문 분야 이런 거 타이틀 그냥 떼고 그냥 상담해본 사람의 입장으로 얘기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네요. 원래는 제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테드 손실님이 다 뛰어갔어요. 분량을 잡아먹었나? 잠이 이렇게 힘듭니다 방송이. 잠깐만. 근데 그 전공 분야를 굳이 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상담을 했고 상담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정말 상담을 하는지 들어오나?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받아들인 이게 편집본일 수도 있잖아요. 또 없는 것도 있으니까 쉽게 판단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항상 하나 좀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을 좀 약간 객관화를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한다는 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이 자기 반성이라는 건 정말 어려워요. 상담하는 사람들도 자기 반성 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러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고 되게 힘들고 막 마음이 아픈 과정이에요. 자기 속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나는 가능해. 빡가능이겠지. 저 그 입 다물어라. 네. 네, 알았습니다. 드릴을 한번 뚫어볼게요. 뭐가 들었나? 그래서 이 자기 방송을 하다가 일을 많이 관둬요. 힘들어서. 그리고 도저히 그러니까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많이들 관둬요. 그래서 막 진짜 박사과정까지 박사 다 마치고 나서도 관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담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되게 뭐 좀 재미없잖아요. 또 상담 심리학적 학자로서 뭐 이런 거는. 그래서 그건 빼고 그냥 저의 그냥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상담이면 심리학이면 되게 호기심 가는 단어예요. 주제고 되게 막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고 이런 거 되게
재미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심리학과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면 이론적 관점은 계속 예전에 했던 것도 그런 거 이제 컴퓨터과 들어가서 컴퓨터 배우는 게 아니듯이 비슷해요. 그래서 뭐 혈액형 심리학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별적 심리학 이런 거는 되게 그 변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계학이 들어가거든요. 심리학에는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배제된 것들이에요. 뭐 혈액형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일본에서 그때 이것도 그 알실에서 나왔을 거예요. 얼마 안 돼요. 이거 가지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쉽게 얘기해서 플라시보 효과가 있어서 그 사람이 너 이거 같다 그러면은 맞아. 그러 같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용한 무당들은 이런 걸 되게 잘 쓰죠. 순실이 같은 사람들은 되게 잘 써요. 별로 용한 거 같지 않아 그 여자는. 근데 한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논 거 보니까 그럼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상담 관련 팟캐스트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보면은 딱히 확 재미있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거는 뭐 황상민 교수, 김호준 씨가 했던 이전에 색다른 상담소, 그리고 법륜스님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전문성을 떼고 스타성이 있어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있어요. 그 흡입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인기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은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받아주는 그걸 받는 사람 그렇게 큰 두 개의 이제 맥락이 있고 이제 그 이외에 뭐 상담을 하는 장소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기록하고 관찰하는 코리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못 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뭐 팟캐스트에서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즉흥적인 상담 시연이라고밖에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래서 그걸 상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두 분들은 상담을 했겠지만 듣는 사람은 그게 상담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또 법륜스님 쪽으로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법륜스님 같은 경우는 정식 상담자 코스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냥 자신의 깨달음 그리고 경험, 불교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제 대신에 그분이 보여주는 이제 통찰력이나 직관적은 꽤 되게 반짝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상담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되게 저 사람 정말 저런 게 있구나라고 느끼는 게 있는데 사실 이 반짝인 거는 UMC한테도 보이기도 해요. UMC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야기하는 맥락이라든지 그런 건 좀 다르지만 좀 약간 공통된 점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UMC도 좀 약간 직관적이잖아요. 되게 직설적이고. 또 뭘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아실 같은 경우는 뭐 평균적인 그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시각에서 많이 벗어나려고 하는 게 보여서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같은 것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인정받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위안을 받고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얻곤 하죠. 자기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TV조선이 여태까지 잘 버티고 조선일보가 여태까지 살아남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해주니까. 근데 이제 그 알실은 그런 게 좀 없죠. 좀 벗어나려고 자기네들 자체도 노력을 많이 하죠. 의도적이죠. 네, 의도적으로. 그렇다고 저는 그런 그 알실도 그런 걸 맹신하지는 않고 뭐 법륜스님 말도 맹신하지 않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저 다른 관점이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그냥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 알실의 그 엄크 씨도 항상 이런 당부를 해요. 맹신은 위험하다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진리가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의견에 불과하다고 항상 강조를 하죠. 다시 법륜스님으로 얘기해 볼게요. 봐봐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야 좋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논란이 될 만한 그 거리에 워딩이가 뉘앙스가 보이긴 했어요. 얘기할 때. 그래서 저도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기분이 나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분은 질문받은 사람 그 동영상도 있어요. 근데 되게 만족했어요. 만족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만족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들은 뭐 그 알실이고 뭐 우리 이게 들은 사람들은 되게 많이 비판을 해요. 뭐 저기 팟빵 댓글에서도 막 엄청나게 비난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법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담이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라고 보거든. 그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상담이 내용이. 그래서 아직까지도 법륜스님을 뭐 공격한다거나 하면 많이 쓰여요, 이 소재가. 근데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분이 얘기한 거에 이제 보자면은 잠깐 내가 뭐다 했지? 아, 나 이런 거 진지한 거 싫어. 그러니까 이런 이제 법률수님이 했던 그 보여짐 있잖아요. 편집된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미디어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고 이게 즐겨 듣는 그 미디어들이 1차적 소통 창구가 아니에요. 1차적 우리가 바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집돼서 라이브가 듣는 아니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법률스님의 그 방송은 그냥 상담자와 그 내담자의 소통에서의 만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것을 지켜보는 시청자의 만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 뭐 접근 전이나 그 사람이 말해서 내가 느끼는 거, 그 내가 느끼는 그 사람한테 전해지는 그 역전이, 그런 어려운 개념은 이야기하기 싫어요. 재미도 없고 뭐 이거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황상민 교수 방송을 들으세요. 항상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투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자극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서 누가 옳고 진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법륜이 증문즉서를 했던 그 장소에 있지 않았으니까, 아까 처음에 강조했듯이. 그리고 그 순간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은 또 그 사건, 이 사건이라고 칭할게요. 사건에 대해서는 되게 옹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파리쿡 이런 데서도 많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댓글로도 쫙 엄청나게 이제 반달이 달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거기에서 직접 간 사람들은 그게 뭐가 난리냐, 나는 거기서 만족을 했고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1차적 소통의 창구는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하기 어려운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불편하다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거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미디어에서 그 쏟아내는 정보들을 맹신하는 거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알실에서 편집된 거 그거를 듣고 그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는 편집된 거 2차적으로 듣게 되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하다가 뭘 이렇게 블로그 같은 거 검색하는 것도 그거예요. 남이 어떻게 사용을 했나 이런 거 보면은 자기 만족을 얻거든요. 아, 이 사람이 이걸 했으니까 나도 이거 되겠다라고 만족을 얻는 건데, 우리가 이게 듣는 팟캐스트는 상방향 소통이 아니에요. 일단은 거기서 먼저 쏟아내고 우리가 반응을 하고 그 피드백이 그 방송에 가서 그 사람이 그거를 보고 다시 필터링해서 다시 나오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쌍방향 소통 팟캐스트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라이브성이 없고. 라이브성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러나 어쨌든 기존의 미디어보다는 조금 더 그 그쵸, 듀얼 피드백이 컴플렉스에 가능하니까. 훨씬 더 빨리 되고. 예. 근데 큰 맥락에서 보자면은 같은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있잖아요, 드라마들 같은 것도 보면은 시청자 게시판 후기에 막 주인공 죽이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나중에 해피엔딩은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 필터링 없이 바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거니까는 꽤 인기를 많이 얻는데, 팟캐스트가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페북 라이브 쪽으로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라든지 요즘에 뭐 아프리카 TV 그쪽으로 다 많이 갔잖아요, 유튜브로. 그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유튜브 라이브에서 법륜손이 나와서 이 사람한테 뭐 108배를 해라, 부모님에게 108배를 이렇게 했으면은 저는 되게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왜냐면은 상담자 입장에서는 아우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한테 직설을 분명히 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파악을 하고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증문줄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법륜스님을 좋아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서 법륜스님이 좀 강하게 얘기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거를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쭉 듣다 보면은 막 기분 나쁜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싶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 나 욕해줘 이런 거 비슷하게 테드님처럼. 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은 뭐 이런 게 미디어라는 게 뭐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다양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상담법을 쳐먹고 사는 뭐 사람으로서 그냥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의 팟캐스트의 그 최순실이 저를 조종하는 태동에게 맞서서 이기겠습니다. 승리! 예! 야! 예. 드릴을 꺼내지 마세요. 이 모든 아파요. 것은 다 제가 조종하고 있습니다. 네. 난 아니야.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조종 당하고 있어. 난 빠져나갔어. 근데 이게 경춘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경춘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말하는 쪽, 그러니까 매체 쪽이나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쪽이나 중간에 해서 항상 왜곡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양쪽이 다 그릇이 커야 되겠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말하는 이번 사람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가 스스로한테 좀 놀랬던 점이 예. 저는 모르는 사람 말을 별로 잘 안 믿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다 말하는 사람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샌가 UMC라든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다른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나한테는 내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으로 돼버린 거야. 감정적으로. 그렇죠. 그 화자에 대한 호의성이 너무 크네. 예. 그게 그렇게 돼버렸더라고. 그거 경계해야 될 대상이죠. 맞아. 그래서 종교가 흥하죠. 아이고 나는 내 미래가 보인다. 무슨 미래야? 어? 무슨 미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렇지. 아, 교회는 안 갈 거야. 교회는 해봤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같아요. 아까 처음에 이치님 말씀하실 때 모르는 사람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익숙해진 사람한테는 또 그렇게 돼버렸다는 호감이 거에 가- 충격을 받은 너무 멀어요. 스스로. 예, 강하게 너무. 간다며. 그럼 그 두 개가 사실은 이게 상반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놀란 거 이번에. 예, 근데 나는 살면서 그런 거 내가 같아요. 어느새 이렇게- 항상 상반되는 게 있어. 인간 삶이라는 건. 그게 나한테도 적용되고 다 적용되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이용해 먹으려 하는 놈들이 있어서 그래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따지고 보면 항상 누구를 이용하고. 근데 그게 살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니까. 그게 이용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선이라는 건 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자기 안방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결국엔- 휘두르지 않게 살아야죠. 결국엔 믿을 건 나밖에 없군. 아니죠. 남들도 믿어야 되는데 어쨌든 나의 나밖에 통찰, 없어.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의 통찰을 길러야 되는 거지. 어쨌든 도움은 필요하거든. 이용은 하고 의존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가끔 주변 사람들한테 하거든요. 네 스스로 사람 보는 눈을 길러라. 그게 뭐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도 길러라 그러거든. 물론 이것도 뭐 100% 정답은 아닐 것 같은데 다들 그래도 꼰대들만 앉았어 맞아. 지금.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를 못 하는데 그냥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그냥 그 부류가 있구나라고 그냥 파악을 하는 거가 인정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좀 편해져요. 저도 그게 되게 어려웠는데 상담 공부하면서 또 얻은 장점이 있다면 그런 거 좀 자기 반성을 통해 자기 반성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근데 왜 나는 이해를 안 하고 자꾸 왜곡을 해 나에 대해서? 너 왜곡한 거 아니야? 있는 그대로. 그것은 보는 건데. 진리니까요. 너의 본성을. 사도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치님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도 되게 팔랑거리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렇지만 예전에 예전에 에이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시청 광장에 나와서 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월드컵을 응원하는 게 그때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보고 있었던 사건도 있었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다른 시각을 갖게 돼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국제 경기나 이런 행사가 그냥
국뽕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디서는 국뽕이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럼 그게 맞는 얘기인가? 이렇게 쉽게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해봐야겠죠. 내 안에 긍정왕이 눈을 떴어. 우리는 발전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럼요. 자기 반성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게 없었으면 그런 기회가 없는 거죠. 훌륭해. 네. 대충 이렇게 훌륭해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가 좀 중구난방이기도 하고 대본이 없고 저희가 전문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지금 이 시간이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 것 같은 기분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방송은 한 3부로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